오늘 움직이는 가장 키 플레이어는 누구냐면 저는 여성들 같습니다. 특히 이제 한국 여성단체 협의회가 제일 중요한 일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한 500만 정도 여러분들 유권자 이 표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네, 보통 저한테 강의 가서 이렇게 칭찬을 하면 박수가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아주 지금 심각하기 때문에 아마 그거 잘 이해하신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제가 이제 환경교육을 하기 전에요. 빌 게이츠가 이제 환경을 바꾸려면 가장 중요한 게 그 시민 행동입니다. 시민 행동, 소비자 행동, 그 다음에 이제 기업들의 행동. 이 세 가지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시민 행동입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그 작년에 여러분 보셨죠?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 어마어마한 환경 오염을 시키는 미국이 파리 협약을 탈퇴해버렸잖아요. 만약 이거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안 됐으면요, 진짜 전 세계가 더 빠른 속도로 이제 인류 종말로 갔을 겁니다. 근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되자마자 바로 다시 재가입을 이제 명령을 해서 이제 미국이 가입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요. 내년에 여러분 대선이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국회의원 선거도 오는데, 이때 여러분들이 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냐면 시의원, 도의원 하든 국회의원 하든, 원래 정치인들은 여러분 잘해야 본전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통 안 한다고요. 정치인 하나 그러면,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무리 잘해봐야 본전이기 때문에 정치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정치라는 것은 수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여성분들이 제 주변은 지금 도의원 시의원 하신 분들 꽤 있어요. 있지만 그 퍼센티지가 안 됩니다. 최소한 얼마까지 올라가야 되냐면, 최소한 남녀 비율이 50%니까 여성의 진출이 50%가 돼야 돼요. 그게 안 되면 국민의장님이 그걸 항상 체크를 하셔야 돼요. 모니터링 하셔가지고 지금 당장은 50%못 올리더라고 내년도 한 5%씩 이렇게 올리겠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내년에 대선이 오면요, 아마 이제 그 후보들이 공약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환경을 보셔야 돼요. 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환경에 어떤 얼마의 예산을 투입하고 환경을 제일 목표로 내세우는가, 그 부분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국회의원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미국은 어떻게 하냐면요, 계속 그 지역 의회 의원들한테 유권자들이 전화를 겁니다. 계속 왜 환경을 지키지 않습니까? 왜 당신은 반환경 행동을 합니까? 이렇게 계속 편지도 보내고 전화도 걸고.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표가 이런 표가입니까? 그죠? 이 정치인들은 표가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주민들이 그걸 움직이면요, 정치인들이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 표를 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오늘 왜 제가 환경교육이 답이다라고 했냐면, 제가 작년 4월달 때인가요? 제가 이제 매달 칼럼을 씁니다. 서울신문에. 칼럼을 쓰는데, 제 칼럼을 거의 안 보더라고요. 1회 보고, 2회 보고, 막 그 정도라.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럼 그거는 뭐냐면, 그만큼 환경에 관심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썼는데, 그날 오후에 환경부 교육 팀장이 전화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분 일면식도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서울신문의 칼럼을 보고, 참 교수님이 이렇게 환경교육에 관심을 가지시니까 앞으로 좀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꽤 만났어요. 만났는데, 문제는 뭐냐면 환경부 장관이나 그 위에 있는 분들이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교육을 좀 시키자 그러면요, 야, 그런 거 뭐 교육부 해나가면 효과도 당연히 나타난다 알고 차라리 동물을 치든가 해가지고 그 교육에 투자해 돈들 그 효과가 나타나지도 않는 건데 그게 왜 투자하려고 하냐. 여러분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환경부 예산이 전체 예산이 한 9조 됩니다. 9조.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실 때 회장님 환경부 교육 예산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대충 어딘 줄 알아? 1조를 써요, 그죠? 사실 우리 금융 회장님 스킬이 크세요. 한 1점은 제가 여러분 이 당연히 안 하겠습니까? 안 하죠, 제가. 이거 얼마인지 아세요? 128억입니다. 9조의 환경교육 예산은 128억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사에 독일하고 되겠어요. 저도 여러분, 직접 만족을 하면서 독일을 가서 끝났던 드레스덴하고 베를린하고 몇번 갔다 왔는데, 제가 이제 그때 한 번은 국제기관 환경기회를 한번 가서, 뭐, 체코대에서, 그죠? 그 다음에 유엔의 여성 환경국자, 하기가 1시간 정도의 포럼을 했는데,
여러분, 유럽 사람들은요, 환경에 대한 관심이 엄청납니다. 여러분도 유럽 갔다 오시면 알겠지만, 호텔에 가면 여러분 굉장히 춥죠? 그건 냉난발 여러분 잘 안 줍니다. 거기 속옷을 입고 있거나, 그 다음에 일회용품 여러분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일회용품. 아예 여러분 그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독일에 지금 환경교사가 몇 명인지 아세요? 독일의 환경교사가 1000명이 넘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여러분 환경교사 몇 명인지 아세요? 28명이에요, 28명. 여러분 28명인데요. 그것도 좀 첨가하면 제가 특징을 전합니다.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28년도 지금 다 다른 이제 전공으로 바꿔야 됩니다. 왜? 우리 학부모님들이 뭐냐면 영어 수학 가르치는 걸 좋아하는데요. 환경교육 하려고 그러면은 아니 우리 저기 좋은 대학, 인류대학 가야 되는데 그럼 환경교육 시킬 그런 시간이 있어. 아니 영어 하나는 한 더 가르치고 수학 문제는 한 더 풀어줘야죠.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는 선진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선진국 사람들이 중요한 중산층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중산층이 뭐냐면요. 우리나라 중산층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만나면 얘기하는 게 먼저 어디 사냐? 그래 강남에 산다 그러면 이제 애기가 좀 대단한 사람이 부자라 그러죠? 또 어떤 차를 타고 다니냐? 그 성차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차감이 중요해요. 호텔 갔을 때 어디에 썼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전에 여러분 기재부 장관 했을 때 박지한 장관이 말이죠. 그때 기재부 장관 했을 때 처음에 팀포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환경을 자기가 신경을 써야 한다 그러면서 그 호텔에 회의하러 가면요. 호텔 앞에 있는 그 수기 아저씨들 빨리 차를 빼놓고 가죠. 죽고서 보니까. 그 나중에 기재부 장관한테 있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뭐냐? 기재부 장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이 어떤 차를 타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선진국 우리 저 회장님은 독일어로 사실은 하시겠지만 선진국 사람들의 중산층 개념이 완전히 달라요. 외국어를 몇 개 할 줄 아느냐? 한 달에 영화를 몇 번 하느냐? 환경운동에 몇 번 참여했느냐? 예, 그게 여러분 뭐냐면은, 마이클 스타일. 그게 여러분 뭐냐면은, 선진국하고 후진국의 차이입니다. 예, 후진국은 처음보다 뭐로 재단했느냐? 모든 그 척도의 기준은 뭐냐면은 돈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여러분 거의 뭐 돈이 지금 여러분 신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모든 돈으로 판단을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뭐냐면 오늘 이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학교에 대해서 저도 교육부다 내가 몇 번 만났습니다. 교육부다 뭐냐면 제가 이제 환경교육 과목을 필수 과목으로 이제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교육부는 자기가 하고 싶은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학부모들의 반대가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냐면 학부모들이 두려워서 이 과목 변경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제 강연을 했으니까 이제 한국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야 우리가 안 되겠다. 이제 환경 조서도 양성하고 여러분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여러분 제일 그 핵심 내는 게 뭐예요? 일자리 창출 아닙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그 일자리가 또 부가청 낮은 걸 할 게 아니라 이런 환경 교육에 관련된 일자리를 만들면은 이게 엄청난 부가치가 여러분 있는 일자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강연하면서 여러분들이 환경 교육이 왜 답인지 제가 지금 시간이 15분밖에 안 남았네요. 15분 안에 여러분들 너무 지루한 얘기 하는 것보다는 제가 핵심되는 얘기만 좀 전달해드리면 오늘 이제 강의 목적은 발생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빨리 여러분들 머리가 좋으시니까 제가 더 빨리 여러분들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교수들은 워낙 논문을 많이 쓰다 보니까 항상 서론, 본론, 변론 이렇게 합니다. 이게 여러분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서론에서는 환경교육이 왜 중요하냐. 이제 제가 왜 하는 문제를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선출수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으로 우리가 환경교육을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이 세 가지만 여러분 간단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재작년도에 제가 이 책을 좀 썼습니다. 제가 생태문명 생각이라는 책을 써가지고요. 이 책이 환경부가 선정하는 성인용 우수국수로 뽑혀가지고 지금 전국에 지금 다 보급되어 있습니다. 전국 초중고등학교 다 보급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주는 몸이 피우고 돈은 누가 벌죠? 멍상에다 벌죠, 그죠? 제가 이렇게 고생을 엄청나게 책을 써놓고 이거는 셀파스 부분 대박이 찍은 거예요. 책이 워낙 많이 팔렸으니까.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나 여러분들이 제가 책을 살 수는 있지만은 나는 그래도 강연하신 강연자한테
나한테 선물 받고 싶다. 그럼 제가 연락 왔어요. 제가 책은 받아줄 수가 있어요. 네, 제가 인쇄는 못 받아도. 그래서 내가 회장님하고 몇 분은 제가 책을 증정해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제목을 보니까 제목이 이 생태문명 생각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생태가 여러분들 굉장히 낯설게 될 겁니다. 우리가 동태에 뭐 생태가 나라도 그 생태가 도대체 뭐냐? 저게 영어로 여러분들 이카라지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반대 개념이 뭐냐면요. 인간 중심주의입니다. 여러분 생태 문명의 반대는 뭐냐면 인간 중심주의 문명 또는 우리가 그걸 더 쉽게 설명하면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 지금 생태주의가 대척점에서 있는 게 뭐냐면 자본주의입니다. 왜? 자본주의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최대한 이윤을 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환경을 가혹할 정도로 환경을 파괴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윤을 가지고 내야 되는 거니까. 예? 그 다음에 인간 중심주의는 뭐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만들고 너가 모든 걸 다스리라 이렇게 됐죠. 그죠? 그게 잘못 해석이 돼가지고요. 잘못 해석이 돼가지고 인간이 모든 동식물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갖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2년 전에도 프란시스코 교황님이 그 해석을 분명히 해놨어요.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는 말이 아니고 자연하고 공존하는데 너희들 자연을 보살피라는 의미지 그 다스리라는 것은 그냥 막 지배하고 착취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 페미니즘에 왜 나왔습니까? 페미니즘 나온 이유가 가부장 그 남성들의 폭력에 대항해서 그 여성 페미니즘 나온 거 아니에요? 그거와 똑같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자연에 대해서도 이 남성들이 여성들에 대해서 하는 것처럼 그런 폭력을 해서 올까는 겁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없애자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생태문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오늘 뭐 강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 책을 여러분들 제가 필요하면 여러분 선물로 드릴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이걸 하셔가지고 자녀들한테 그 어린 나이에 읽으시면요 훨씬 더 아픕니다. 여러분 이제는 모든 국가평가가 이제 ESG가 합니다. ESG가 뭐냐면 E가 environment고요, S가 society, 그러니까 사회 불평등. 왜냐하면 사회가 불평등하면 가난한 자는 환경을 훼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 아프리카나 이런 나라 보면 우리가 그 사람들 비난할 수가 없잖아. 왜?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너 환경 지키라 이런 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환경은 뭐냐면 선진국들이 주도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그 아프리카나 이런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 너희가 환경을 지키라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모든 국가평가는 ESG로 G가 뭐냐면 거버넌스.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떤 이렇게 협치체제를 만들어내느냐 그게 이제 답인데요. 여러분 한 해만 들면 여러분 엑소모빌을 아시죠? 미국의 가장 큰 그 정유회사 엑소모빌을 받으려면 거의 파산했죠. 그 다우존스 주가가 거의 막 대폭락했고 제 조카가 그 엑소모빌에 있다가 요 해고를 당했거든요. 그냥 들어갔을 때는 엄청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고 했는데 왜 해고당했냐니까 5년 전부터 말이죠. 투자자들이 그 환경에 신경을 쓰라 너희들이. 근데 이 사람들이 계속 무슨 광고만 내버렸냐면요. 아주 기후변화에 대한 인가성은 밝혀지지도 않았고, 그럼 지금 석유를 안 쓰면 답이 뭐였냐, 경제가 다 죽는다, 이런 식으로 계속 로비를 했어요. 근데 그 결과는 투자자들이 정말 다 패수를 해버린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 세계 자산 운용사들이요, 환경에 투자하지 않는 기업은 절대 이제 그 투자자들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큰 투자회사가요 블랙락입니다. 블랙락이라는 그 자산 운용사가 있는데요. 그 자산이 얼마 9,600조입니다. 9,600조를 그 자산 운용합니다. 그런데 그 레리 핑크 회장이 뭐라고 했냐면요. 우리 앞으로 운용사는 환경에 해를 끼치는 기업의 제품은 일제운에 사지 않습니다. 우리 아마 여기 대교산 대표님 계시지만은 이제 아실 겁니다. 모든 이제는 회계할 때 환경 회계가 돼서 그걸 이제 고려하지 않으면 그 기업은 죽는다는 거예요. 국가도 죽는 겁니다. 자, 그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여기서 보면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이렇게 뭡니다. 스케일을 디벨롭먼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태계를 만든다고 해서 우리가 발전을 하지 않냐? 그런 게 아닙니다. 인간이 살려면 경제활동을 해야 되죠. 하지 않을 수는 없죠. 경제활동을 하되 환경과 사회와 경제가 가치가 돼요. 가치가 이 서스테이너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어떻게 하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지금 이제 화두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이제 환경교육은 그 이상 이제 원비를 위한
그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지금 여러분 환경학자, 미래학자들은요 2030년 되면 거의 여러분 이제 재앙이 옵니다. 여러분이 상상할 수 정도의 재앙이 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농사꾼들은 지금 농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동남아시아 저기 미얀마나 여러분 저 방글라데시 이런 나라, 베트남 그 나라가 쌀 엄청나게 여러분 그 재배를 하거든요. 그 나라는 산 값싸기 때문에 그냥 뽑아놓으면 쌀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농작물이 이거 못하는 왜? 거대한 사이클론이 와서 다 쓸어버리기 때문에 농작물이 여러분 자라지를 못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새 이상 기온을 보시죠. 뭐 복숭아 꽃이나 사과꽃이 꽃을 피우고 나서 갑자기 냉해가 오니까요. 그게 하루만 지속되면 그게 지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오니까 이제 뭐냐? 그럼 결국 여러분들 무슨 문제가 해결되죠? 이제 식량 문제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학자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내일 아침, 점심, 저녁을 3차례에서 먹는 걸 이제 다 지났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인구가 지금 80억이거든요. 80억인데 지구가 먹여 살릴 수 있는 최대 인원이 50억이에요. 지금 30억을 초과한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계속 늘어나서 우리나라 물론 이제 인구가 감소하지만 아프리카나 중동은 지금 인구가 계속 늘어나죠, 그죠? 그래서 아마 2050년 되면은 거의 아마 90억을 돌파하고 대륙까지 올라갈 겁니다. 그럼 이제 뭘 먹어야 되느냐? 여러분들 어린애들이 먹는 그런 죽을 먹어야 돼요. 소일런트라고 해가지고 그냥 내가 죽을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그 액체 미연 같은 걸 이제 주면은 그런 영양가가 충분히 있는 거니까. 그냥 그걸 이제 드시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먹는 식사는 언제 하느냐? 한 달에 한 두세 번 그냥 빨리 먹냐 하기 위해서. 여러분 웃지만 여러분 웃는 게 항상 여러분 현실로 가고 오잖아.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노원에서 보고 있으면 들어와 보고 있으면은 공상과학 소설에 나오는 말 한 게 지금은 다 현실화되어 있잖아.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뭐냐? 이제는 환경의 위해를 가하는 이런 것은 뭐냐? 이제는 여러분 기업들이 많죠. 이걸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대기업들이 왜 이렇게 환경에 신경 쓰는지 아세요? 국제적 자본이 그렇게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 앞으로 환경에 신경 안 쓰면 너희 물품을 일체 없는 안 살 거야. 여러분 노르웨이 있죠. 노르웨이는 2025년만 되면요. 전기차 외에는 법으로 못 사게 돼요. 2020년 무조건 다 전기차를 써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지금 정부에서 또는 교육부나 환경부에서 이런 심각성을 알려줘야 되는데 지금 한국일성단체 협의회 회장님만 이렇게 좀 있으나 불구하고 오히려 정부는 지금 손을 놓고 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뭐냐 계속 전화를 하고 편지를 쓰고 또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 국무총리 이게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뭐냐 이 환경에 대한 정책을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하셔야 될 그 사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여기서 제가 이 사람 팔프난이라는 이런 사람인데요. 팔프난이가 벌써 1940년도에요. 벌써 이런 지금 현재 이 문제를 예언을 했어요. 이 사람이 뭐냐면 정치, 사회, 모두가 경제에 다 기술되고 있어요. 정치도 경제, 문화도 경제. 그렇죠. 지금 문화 여러분 하나 보시면은 우리가 문화도 돈한테는 안 하잖아요. 문화도. 모든 게 돈으로 간다는 말이에요. 이걸 이분이 그때 벌써 여러분 예언을 했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토나 PDP라는 사람이 여러분 다른 사람인데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이분이 뭐냐면요. 그래서 우리가 1년에 글로벌 GDP의 5%가 환경 문제로서 이게 소실이 될 거다. 여러분 전 세계 글로벌 GDP의 5%가 문제도 얼마나 문제거든요. 이게 전부 다 환경 문제로 기후변화 문제를 다 만나는 겁니다. 이런 이제 심각성을 얘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이 콜럼버스를 제가 왜 얘기하냐면 콜럼버스가 여러분 있죠. 1490년에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1세기 만에요. 그 원주민들이 거의 90%다 죽었어요. 5,450만 명이 전염병으로 다 죽었고 이때 처음으로 뭐냐 세계 기온이요 0.1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세계 여러분 이거는 꽤 가지고 아니죠? 근데 이때 6천만 명이 죽으면서 지구 기온이 겨우 0.1도 떨어집니다. 이게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그러고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가 여러분 왜 이렇게 에너지를 다수리할 수밖에 없냐? 우리나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보시면서 1920년대 우리나라 여러분 GDP가요
57번째가 생각했는데 한국은 얼마씩 했다고요? 399회. 그래서 우리 한국에 계신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방 이후에 우리가 인도 다음으로 못 살았어요. 북한이 잘 살았어요. 해방 이후에. 그런 최민국이 여러분 지금 보세요. 360일 전까지 세계에서 에어컨을 제일 많이 쓰는 나라가 한국, 일본, 미국입니다. 참 덩치를 느끼죠. 그죠? 에어컨을 어마어마하게 쓰는 나라 한국, 미국, 일본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을 제가 알겠습니다. 제가 한국에 여러분 노래를 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대한민국 여러분 그런 뉴스를 보면서 자, 여러분 이걸 온실 가스는 우리가 지금 뉴욕 기본한 여러분 세계 10위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에너지 온실 가스가 우리가 세계 10위 정도를 방출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거죠. 플라스틱 소비자가 세계 1위. 그죠? 이거 배달의 민족이 아주 개연적이에요. 플라스틱 소비자가 세계 1위. 초미세먼지. 야, 여러분 그 간단 얘기들 보죠. 아니 한산당 애들 끝나 가슴 끼어가지고 말이죠. 지금 폐가 한참 발달해야 될 그게 이걸 다시 안 오니까 걔들이 두뇌도 발달이 안 될 거고요. 모든 이제 또 이제 폐가 나타날 거란 말이죠. 자, 이런 걸 보면 우리가 뭐냐. 이걸 이제 우리가 뭐냐. 정부에서 다음 정부는 뭐냐. 이걸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이걸 끌어들여야 되겠죠. 이런 얘기 지금 하자고요.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지수가 60개 중에서 57위로 최하선입니다. 기후 악감으로 분류되어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문제는 그냥 수출이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한국이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하기 때문에 수출을 하는 걸 이제 제한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여러분 지금 온실가스를 지금 이대로 배출하면은 작년에 우리 국회에서 뭐를 했냐면 그걸 했어요. 뭐를 했냐면요. 우리가 이대로 지금 기수만 배출했을 때 우리가 유엔에 얼마의 분담을 해야 되냐면요. 적게는 8조. 1년에 우리가 18조를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뭐 삼성전자 뭐 여러분 아무리 팔아봐야 여러분 18조 승진하게 버렸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 뭐냐면은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환경교육을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요. 여러분 지난번에 조한익 전 한전 사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가장 깨끗한 에너지는 뭐냐? 절전입니다. 절전. 쓰지 말하는 거 아니고 절전. 절전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보세요. 여러분 우리 지금 가정에 지금 냉장고 하고 있죠. 지금 미국은 다 뭐로 바꿨냐면요. 여러분 냉장고는 아는 차지만 바깥을 만지면 따뜻하죠. 그걸 우리가 열컵이라고 해요. 그것만 하면은 우리가 전기를 안 써도 그 집안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을 만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왜 안 하냐면 수익이 나지 않으니까. 그럼 정부가 나서가지고 그걸 해야 되겠죠. 정부가 보조금을 준다든가 해서 그런 식으로 다 바꿔 나가야 되는데 제가 그걸 왜 그러냐면 환경교육을 통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가 뛰어나잖아요. 가르치만 지금 우리나라 사람하고 잘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88 올림픽을 보셨죠? 88 올림픽 할 때 우리가 그때 올림픽 배치를 왜 반대했냐면요. 한국이 그 음식 문화가 그 매년 된장찌개를 하나 끓이면은 숟가락 6개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 식당 그 감면이 엄청나게 많다고 한국은 안 된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23차만 해가지고요. 그때 여러분 보건복지부 여러분 저기 전염병 발병이라고 했어요. 그해 88년도 확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다시 그 다음에 또 다시 올라갑니다. 그 말이 뭐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문화가 신난다고 말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분이 조금 신난다고 애들이 밖에 뛰어나가잖아요. 그죠? 그 신이 좋아할 때 우리 마음속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냐, 여러분들이 오늘 이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왜냐하면 30분 여러분들 또 왜냐하면 좀 이렇게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너무도 강의 오래 하면 식사 시간이 안 좋단 말이에요. 특히 2시 때는 굉장히 강의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제가 30분에 끝을 냅니다만 여러분들이 파워포인트를 다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학교에 전화해서 우리가 이런 교육을 좀 시켜주세요. 이런 그만 달성이 되면 저는 오늘 이 강의에 충분한 이해를 있지 않나 이런 그렇게 생각하고요. 시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짧은 시간에 답변을 그냥 변해해 주신 박광국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어서 오늘 강연 내용과 관련해서 혹시 질문이 있으시다 하시는 분은 한두 분만, 네, 우리 조양민 부회장님이십니다. 네, 하시고 그 다음에 하영애 이사님 이렇게 두 분 받겠습니다. 예, 먼저 해주세요. 이거요.
저는 탄소 배출권이 궁금합니다. 아. 저희가 일반 요즘에는 탄소 배출권에 대한 얘기가 많은데 그게 무엇이고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예, 그렇겠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여러분, 사실은 이제 그 탄소 시대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말 좀 알고 싶은 건요. 최근에 그 조효재 교수님이 탄소 시대의 정말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제가 수업장에 강의도 하는데, 탄소라는 게 여러분 뭐냐면, 이게 탄소가 여러분 또 좋은 것도 많잖아요. 왜냐면 식물이 광합성할 때는 그 탄소가 있어야 식물이 광합성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탄소가 너무 많이 나오면 얘는 또 안 좋거든요. 그게 이제 그래서 이번에 빌 게이츠가 뭐를 쓰냐면요. 전 세계에서 1년에 나오는 탄소가 얼마냐면은 메탄하고 다 이산화탄소 환산했을 때 515톤이 나옵니다. 그 515톤이 가계부근에서 얼마 나오고, 수송에서 얼마 나오고, 발전에서 얼마가 나오고, 이걸 이 사람이 챕터를 다 나눠가지고요. 그 분석을 많이 해놨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탄소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느냐. 뭐, 예를 들어 내가 쉽게 설명드리면, 여러분 지금 이제 법이 됐으니까, 이제 저 농부들이 지금 이런 밭을 다 이거 하잖아. 이제 지었잖아. 그죠? 근데 여러분 탄소가 엄청 나옵니다. 그 땅 밑에 들던 탄소가 그걸 이제 파헤치게 되면요. 그 지금 농법은 그걸 파헤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농법은 그걸 파헤치면 탄소가 나오기 때문에 그게 안 되고요. 지금 515톤 나온 탄소가 그 90%를 어디가 흡수하냐면은 바다가 흡수합니다. 바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나온 모든 탄소는 바다가 흡수를 다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 바다 온도가 이제 막 올라가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는 아니 뭐 2, 3도 그러면 뭐 그거 뭐 나는 마이너스 40도 살아가는데 인간은 다르게 인간은 옷을 입으면 되고 하면 되는데 동식물과 어류는요 특히 바다에 있는 저 어종들은요 0.1도보다 얘들은 그냥 사우나에 들면 똑같은 거예요. 얘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 산호가 다 죽었잖아요. 그 산호가 죽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산호에 고기를 들어가서 살거든요. 그러니까 생태계에 이제 그 사슬이 다 무너져요. 그래서 그 탄소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지금 2030년까지 얼마를 줄이냐면 37%를 줄인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정부가 지금 기업체에서 맞게 하도 지금 아웃선이니까 그러면 그렇게 줄이면 우리는 물건을 팔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정부가 어떻게 했냐면요. 기업에 대해서는 12%만 사람들이 줄이죠. 그건 저는 그저께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모든 혁신은 어디서 나와야 되냐면 기업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건 뭐죠? 대표적인 게 우리 LG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LG에서 나온 그 휘센 여권이 아시죠? 그게 여러분 휘센. 네, 휘센 여권이 여러분 원래 여러분 전 세계 에어컨 시장은요 일본이 다 찍었어요. 근데 휘센 에어컨이 나오고 나서부터 어떻게 되냐면요. 그게 휘센이 지금 유럽의 한 40년, 50%를 우리나라 지금 에어컨이 다 갖고 있거든요. 왜? 뒤에 그 모터를 두 개로 다 넣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상대 머리가 뛰어난 거예요. 원래는 그 에어컨 모터는 한 개만 쓰는데 그걸 딱 두 개로 하는 게 어떻게 돼요? 처음에 이 에어컨을 가동할 때는 두 개가 돌아가다가 일정 온도 올라가면은 하나 꺼지는 거예요. 그럼 전기료 얼마예요? 50%밖에 되잖아요. 근데 바람은 또 살면은 안 가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환경 교육만 시켜주면요. 정말 저는 전 세계에서 아마 이스라엘처럼 우리나라를 가서 한번 벤치마킹 해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여러분 물을 수출하는 거 보시죠. 이스라엘은 여러분 완전히 사로운 나라 아닙니까? 그럼 이스라엘이 지금 물을 수출하죠. 물을.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가 항상 중간은 없으니까 지금 우리가 기후 악당이지만 저는 이제 허명 회장님 리더십 하에 여러분들이 힘써 주시면 한 4, 5년 뒤에는 저는 이제 우리나라가 기후 모범 국가로 되어 있지 않을까. 내가 믿음은 보거든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최영민 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가장 핫 이슈인 주제를 가지고 강연해 주셔서 아주 유익하게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은 작년에도 제주도를 갔었고 올해도 제주도를 갔었는데 제주도에 있는 친구들, 교수들, 직장인들이 모두 전기차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렌트카는 제외하고. 그렇다면은 이것을 전국적으로 확산을 해야 되는데 못하는 요인이 뭔가, 혹은 우리라도 앞으로 전기차를 한다고 하면은 그게 따르는 일반 차와의 장점, 단점 그런 것들이 어떻게 있을까 여쭤보고. 알겠습니다. 좋은 질문이신데요.
그 빌 게이츠가 하는 시민 행동에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소비자 행동에 전기차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사실 당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테슬라는 보십시오. 테슬라가 여러분 작년만 해도 뭐 거의 100불 주위에서 머뭇거렸어요. 근데 지금 여기 얼마예요? 지금 거의 800불을 넘어섰죠. 근데 올해 천설라는 말까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나오는 게 아니고 앞으로 더 올라갈 거다. 왜? 전기차를 안 쓸 수가 없는 거니까요. 전기차를 안 쓰면 탄소가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전기차를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 빌 게이츠가 수없이 정하지만 여러분 탈원전은 안 됩니다. 답이 없습니다. 지금 원전 외에는 여러분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빌 게이츠가 지금 뭐를 만들려고 하냐면요. 지금 우리가 진짜 이산호를 쓰거든요. 이산호는 95%가 쓰레기입니다. 5%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도 울진에 가면 막 업체에 쌓아놨었거든요. 그걸 최근에 빌 게이츠가 켄터키주에서 실험을 했는데요. 그 핵쓰레기를 다 태울 수 있는 그 지금 용기를 개발했어요. 예, 그러게 되면 앞으로 그건 이제 2, 3차를 가지고 쓰는데요. 그러게 되면 95%가 연료고요. 5%가 이런 뭡니까? 그냥 쓰레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원자력 쓰레기는 거의 안 나오고요. 거의 안전한 수준으로 갑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지금 물론 무섭죠. 발전소 무섭지만, 그거 더 무서운 게 뭐죠? 이 사람한테 오실가스거든요. 여러분, 오실가스 쉽게 말하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한여름 있잖아요. 차 안에. 여러분, 한 40도로 한 차 안에 여러분, 에어컨도 없이, 여러분 한 몇 분 정도 여러분 견딜시겠어요. 그걸 애기들이 막 같이 시가 죽잖아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그 지구가 지금 그렇게 지금 갇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왕에서 지금 뭐를 해보려고 하냐면요. 구름 위에다가 입자를 뿌려가지고요. 태양에서 오는 빛을 한 10% 정도 다시 반사시키려고 하는데, 그거는 여러분한테 상당한 얘기입니다. 그거는 가능하지도 않은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죠. 에너지를 안 쓰는 거. 절전하는 거. 그러니까 가능한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고, 전기차 쓰고. 그러니까 국가는 뭐예요? 전기차 하면 보조금을 전기차에 주고. 여러분 지금 중국 한번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중국이 최근에 공기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중국은 지금 거의 우리나라 돈은 한 1000조 이상의 지금 돈을 환경에 지금 투자하고 있거든요. 왜? 자기들이 이제 다 준비됐으니까. 그 중국이 아마 제가 볼 때는 전기차 보급도 엄청나게 빠를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여러분 언제 실패했냐면요. 이명박 정부 때. 그때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했죠? 그때 여러분 경유를 우리가 다 보여줬단 말이에요. 플린 에너지라고 해요. 디젤. 근데 환경부 보건국장이 대입국장이 그걸 엄청 반대했어요. 대입국장이 가지고 서울이 1000만, 경기도 2000만에 3천만에 여기 경유를 집어넣으면은 이건 우리 이제 다 죽는다. 근데 여러분 대통령은 원래 이걸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바로 그 다음날 좌천될 거랬고, 그래서 경유가 어떻게 됐어요? 플린 에너지로 등 같은 가지고 들어왔죠, 그죠? 그때부터 우리나라 여러분 이제 대기 여러분 보시라고. 근데 우리 대기가 참 잘 됐어요. 그때는 우리가 자동차도 전부 다 우리가 그 LNG로 쓰고 있는 참 잘했다고요. 근데 이제 경유차를 찍어놓은 그게 이제 그 정책이만 그때 여러분 몇순간씩 한국에서 얘기했었다면 그게 무슨 소리냐 이제 전화 걸어가지고 당장 그 캔슬 시켜라 말이야. 그랬으면 대통령도 그는 축구는 분명히 있는 거니까 그때 못했겠죠. 근데 우리가 잘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용인한 우리 국민들에게도 책임은 있다. 아주 좋은 점입니다. 네, 잠깐. 지금 예정된 시간은 40분 가량이었는데요. 정말 짧은 시간에 너무너무 귀에 쏙쏙 들어오게 설명 잘해주신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고.